지난 토요일 설 퍼레이드가 뉴욕 플러싱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뉴욕 패션 위크에서 한인 디자이너들이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에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영주권자 직계 가족이 6개월째 동결되면서 대기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투표용지에 깨알 같은 글씨가 올해 선거부터 커지게 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플러싱에선 설 퍼레이드 및 설 잔치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이번 퍼레이드엔 10만여 명의 관객이 운집해 설 퍼레이드가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알리는 마스코트 초롱이와 초순이가 풍악대의 신명나는 연주에 맞춰 퍼레이드의 시작을 알립니다. 알록달록한 한복을 곱게 입은 참가자들은 흥겨운 분위기에 젖어 연신 손을 흔들어댑니다. 한국 방문을 테마로 꾸며진 꽃차들은 독도와 동해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의 홍보대사로 플러싱 거리를 누볐습니다. 수은주가 영하를 기록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운집한 수만 명의 관람객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It's interesting because it'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American New Year's celebrations, but it's a lot more colorful and there's a lot more culture involved.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지역 정치인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을 비롯한 그레이스 맹, 조셉 크라울리 연방 하원의원, 토비엔 스타비스키 주 상원의원과 롱킴 주 하원의원 등이 참석해 아시안 문화의 높아진 위상을 대변했습니다. 우리 플러싱 지역을 아주 좋게 서빙하는 걸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그 동양인 문화들을 우리 미국 사람들이 플러싱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설 퍼레이드가 끝난 후 인근 식당들에서는 떡국을 나눠주며 우리 명절의 의미를 되새겼고 이어진 2부 축하 공연에서는 타민족 젊은이들과 우리 젊은이들이 합동 무대를 선보여 풍성한 지역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꽃차 디자인부터 축하 공연 무대까지 2세 젊은이들이 대거 참여해 설날의 의미를 배가시켰습니다. 퍼레이드에 그 꽃차가 좀 작년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디자이너 한 명 전부 다 거기서 붙어서 이렇게 아주 수고를 많이 했고요. 2부 행사에서 그 케이팝 콘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더 많이 우리 그 설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매년 2월 설날을 맞아 플러싱을 화려하게 수놓는 퍼레이드와 설잔치는 분명 한국의 멋을 널리 알리는 지역잔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여 명이 넘게 참가한 중국 커뮤니티에 비해 고작 800여 명만이 참여한 한인 커뮤니티를 보며 구정을 중국설로 알고 있는 뉴욕 시민들에게 우리 모두의 설이라고 설득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세계 4대 패션 위크 중의 하나인 뉴욕 패션 위크가 지난 6일 목요일부터 오는 13일까지 8일간 뉴욕 링컨 센터와 피어 59 스튜디오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이진윤과 손정환 등 한국 디자이너들의 선전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현장에 금홍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선 후기의 화가 혜원 신윤복의 풍속화 속의 여인이 뉴욕 패션쇼에서 이진윤 디자이너에 의해 재탄생됐습니다. 지난 주말 링컨 센터 파빌리온에서 열린 이진윤 디자이너의 뉴욕 패션 위크 2014 가을 컬렉션에서는 한국 전통 의상의 모티프와 포스터 모던 룩을 믹스 매치시킨 의상을 선보였습니다. 웨이스트 다운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컬렉션은 반항 끼는 모던 여성을 위한 것으로 클래식하면서 대담한 트렌드를 포용하며 한국 전통의 색채가 가미됐습니다. 동서양의 문화가 적절하게 배합된 이진윤 패션쇼는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이 옷을 통해서 우리의 퍼스널리티가 우리의 정말 다른 감각적인 면 그리고 우리의 성격 그리고 우리의 이 예절 바른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옷을 통해서 묘사하고 싶었습니다. 한편 한류 패션을 알리는 컨셉 코리아 2014가 내일 링컨 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9번째 시즌을 맞는 이번 행사에는 고태용,
박윤수, 이석태, 최복호 등 4명의 디자이너가 참가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청사진은 단속이 먼저 그리고 합법 이민자들의 적체 해소 후 불체자 영주권 취득을 언급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최근 이민개혁 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7일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개혁안은 크게 4가지입니다. 국경경비 강화와 불법 고용 단속, 그리고 합법 이민 확대와 불체자 시민권 취득 허용 등입니다. 먼저 국경 인근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을 통한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국경 순찰대 인력 증강으로 미립국을 차단하며 이 베리파이 의무화로 무자격자 고용을 차단하고 오버스테이어를 색출할 수 있는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불체자 구조와 관련해서는 우선 임시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한 후 엄격한 자격 심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정의 수수료와 밀린 세금 그리고 벌금을 낸 후 영어와 시민교육을 이수하고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대기 중인 합법 이민자들의 적체가 해소된 후에나 가능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 5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드림법안 수혜자들은 대학을 가거나 2년 이상 군복무 시 속성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민개혁 연내 성사가 힘든 이유를 오바마 대통령의 독자 행동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날 백악관의 발표는 이에 대한 맞대응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직계 가족이 6개월째 동결되면서 대기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민 이 비순위가 그나마 빠른 진전이 예상됐고 취업이민 3순위는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무부가 발표한 3월 중 영주권 문호는 취업 3순위, 숙련, 비숙련 모두가 지난달에 비해 3개월 진전했습니다. 취업 3순위는 지난달 2개월 진전하면서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앞으로의 전망에서 그동안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수요 증가로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우선 일자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취업이민 1, 2, 4, 5순위는 이번 달에도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이민 2, 비순위는 지난달 5주 진전했고 이번에도 7주나 진전해 가장 호조를 보였습니다. 또 1순위와 3순위는 나란히 한 달 진전하는데 그쳤으며 지난해 여름 2달간 오픈 상태였던 영주권자 직계 가족은 이후 6개월 동안 동결되는 부작용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 4순위는 여전히 가장 속도가 느려 이번에도 2주 진전에 그쳐 대기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 A순위 동결을 예상했고 1순위와 4순위도 2주에서 3, 4주 진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족이민 가운데 가장 빠른 진전이 예상된 것은 2B순위로 전망됐습니다. 뉴욕시 투표용지 깨알 같은 글씨를 일일이 읽으려면 젊은 층도 번거롭습니다. 특히 장노년층에서는 돋보기가 필수였는데요. 올해 선거부터 글자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지난달 투표용지의 글자 크기 확대는 물론 레이아웃을 간소화하는 법안이 뉴욕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6포인트였던 뉴욕시 투표용지의 글자 크기가 올해 선거부터 10포인트로 67% 커지게 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유권자들이 쉽게 후보 이름을 파악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시티즌 유니온과 시민참여센터도 선관위 측의 글자 크기 변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투표용지에 인쇄된 글자들이 너무 작아 불편을 느끼는 한인 유권자들이 많으며 돋보기가 필요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 선관위는 최근 만장일치로 투표 용지에 표기되는 번역 언어를 현 5개에서 최대 3개로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다음 선거부터 퀸즈에서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그리고 영어, 스페인어,
미얀마, 방글라데시어 등 3종류의 투표 용지가 제공됩니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투표장에서 3종류의 투표 용지 중 하나를 골라 투표하면 됩니다. 위 3가지 언어 그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로 투표 용지가 주어집니다. 한편 법안은 상원에 표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을 늘렸음에도 뉴욕주 각 학교들은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킨더가든 무상 교육과 온라인 교육 확대 등에 쓰여질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교육 예산이 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주 전체 입학생이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밝히고 이를 감안해 학교의 예산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학교 이사회 협회는 최근 이사회 보고서를 통해 주내 학교 68%가 2014에서 2015학년도 동안 2008에서 2009학년도보다 줄어든 금액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들은 늘어난 자재 비용과 교육 프로그램 유지비, 인상된 인건비를 고려하고 연방과 주정부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교과 과정에 학교 운영을 맞추려면 턱없는 예산이라는 입장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달 주정부 2014에서 2015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교육 예산을 지난해보다 3.8% 늘려 219억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근 쿠오모 주지사가 빌 드 블라지오 시장에 프리킨더가든 무상 교육에 필요한 자금을 주정부에서 마련해 주겠다고 한 백지수표 발언에 따르면 최소 1억 달러 이상이 프리킨더 프로그램에 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연방정부에서 최근 강조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과 초고속 인터넷 확장 등에 사용될 금액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교육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뉴저지 포트리 지역 보행자 안전을 위한 운전자 집중 단속이 시행 중입니다. 사법구 경찰이 건널목 등을 지키며 함정 단속을 펼치고 있는데요. 서행과 멈춤, 기다림, 양보가 생활화돼야겠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서 올 들어서만 벌써 4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트리 경찰은 지난해 10월 중단했던 함정 단속을 4개월 만에 재개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리 타운을 지나는 한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함정 단속에서는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 단속에 걸리면 최대 2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포트리 경찰서 팀 포드 부서장은 이번 함정 단속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것인 만큼 운전자들은 특히 교차로와 건널목에서 반드시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2차례 무작위로 실시할 예정인 이번 포트리 지역의 함정 단속은 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앤더슨과 플래처 애비뉴 교차로를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한편 지난해 포트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7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저지 휘발유세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만간 뉴저지 주민들의 가스 구입 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최근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휘발유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센트 프리에토 주 하원 의장은 최근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알래스카와 와이오밍주에 이어 3번째로 휘발유세가 낮은 주라며 휘발유세 인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세를 얼마나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주의 휘발유세는 20년 전에 오른 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세는 갤런당 14.5센트입니다. 이와 함께 주정부는 예산 확보의 한 방법으로 현재 가정당 한 해 평균 30달러 정도인 상수도 수수료를 소폭 인상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수수료는 현재 각 가정과 사업체에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에 합산돼 있는데 주정부는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자연보호와 유휴지 관리 등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 하원 민주당은 주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주정부 산하 기관과 부서 중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이나 부서 일부를 폐쇄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계획도 검토 중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나 예비 신랑 신부들, 결혼식 준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제 뉴욕 그레인랭 레너즈 연회장에서 열린 웨딩 박람회에서는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결혼이라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들. 결혼식을 앞두고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퇴근 후 시간을 쪼개 이곳저곳 발품을 팔며 돌아다니지만 예단과 혼수, 신혼여행 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너즈 연회장과 산수갑산2 한식당이 2014 웨딩 박람회를 공동 주최 예비 부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박람회에는 웨딩 관련 업체 30여 곳이 참여해 웨딩에 관한 모든 다양한 정보가 예비 부부들에게 제공됐습니다. 본인들 결혼식에 맞는 맞춤형 결혼식을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의 호응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1000명 되는 분들이 왔다 가시고 계속 우리는 이런 행사를 계속 꾸준하게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박람회에는 전 메이저리거인 박찬호 선수가 참석해 자신의 자서전인 끝이 있어야 시작도 있다를 홍보하고 사인회도 함께 가졌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